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둔 국내 증시가 어제는 상승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관련주가 번갈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시세 분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파급력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건설과 기계 그리고 철도와 관광업종 등이 일제히 경협주로 묶이면서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열기가 눈에 띄게 약해졌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대건설이 신고가 경신했지만 결국 1.39% 만의 상승폭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대북 협력 사업에 경험이 있는 건설사입니다. 현대 아산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인데요. 이 때문에 남북 경협이 본격화된다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커지면서 주가가 요동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성건설과 삼부토건 등 일부 중소형 건설주도 상한가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정상회담에서 경원선 철도 복원을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철도 관련주 또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은 전일 대비 거래량이 10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7.84%가량 올랐습니다. 또 일신석재가 18% 급등했고 이 밖에 LS산전과 흥하해운, 대한전선 등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과 대북송전 관련 기업 등 이른바 남북 경협주는 오락가락하는 양상 보였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신원은 이날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전일 대비 15.89%나 올랐습니다. 반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장 초반에 상승세를 모두 반납하고 4.76% 떨어졌고 인디에프와 광명전기도 각각 7.14% 그리고 4.44% 하락했습니다. 이들 종목 대부분이 시총 1조 원 미만인 탓에 장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주가가 밀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벌써 통일시대의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메리츠존금증권은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업종 그리고 북한 시장 개방과 정부 정책 수혜 업종 등에 선별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23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증시 회복의 기대감이 한껏 모아졌지만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이 하나둘 제기되고 있는데요. 남북 해빙 모드가 실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입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북한발 훈풍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한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는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경제협력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로 인한 한국 경제와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가시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기대감만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기엔 국내외 펀더멘털 여건이 부담스럽다며 중국과 일본의 수출입 지표가 부진했고 올해 GDP 증가율 전망치도 2주 연속 하락했다고 짚었습니다. 이날 기관은 92억 원, 개인은 3,133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2,946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09% 하락하면서 2,474.11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사흘 만에 팔자세로 돌아서 지수는 1% 이상 주저앉았는데요. SK증권연구원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한 드라마틱한 수급 개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과거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지정학적 위험의 경감은 주가와 원달러 환율, CDS 프리미엄 등에 선반영됐다가 제로 소멸 이후 되돌려진 경험이 있으며 이번에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개인은 559억 원, 기관은 585억 원 순매도했고요. 반면 외국인은 1,255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1.14% 하락하면서 879.02포인트로 장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의약품이 크게 내렸고 이 밖에도 의료정밀과 증권, 서비스업, 제조업, 기계 등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하락장에서도 남북 경협 수혜를 입은 은행과 전기가스업, 건설업, 운수창고 등 업종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종이목재와 음식료업, 섬유의복, 금융업 등이 올랐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일보다 14,000원 오른 259만 5천 원에 마감하며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와 KB금융, 네이버, 한국전력, 삼성생명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종목은 급락했는데요. 이 밖에도 현대차와 삼성물산이 하락 마감했고 LG화학, 현대모비스 등은 보합권에 종료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하나금융지주와 대림산업, 네이버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한국전력과 삼성전자, 현대제철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현대건설 순으로 순매도 보였고요. 기관은 현대건설과 LG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HLB와 하이비전 시스템, 안트로젠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펄어비스와 제넥신, 신라젠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신라젠,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파라다이스, 제형솔루텍, 제이콘텐트리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의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WTI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은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한다면 감산합의 연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한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사우디 공습에 예멘 반군 후티의 지도자가 사망하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됐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란 제재 가능성도 지속되며 반등 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결과 WTI는 0.35% 상승한 68.64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 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는데요. 이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99%까지 오르면서 3%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에 채권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채권 값은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상승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3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했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70여 개 기업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에 나섭니다. 하스브로는 개장 전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알래스카항공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했지만 매출은 부진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06% 하락하면서 24,448.69포인트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0.25% 내린 7,128.6포인트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01% 상승하면서 2,670.29포인트로 장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금융주 상승에 힘입어 동반 상승했습니다. 23일 유럽 증시에서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유럽 600 지수는 전일 대비 0.4% 오른 383.18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2월 2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채권 수익률 상승에 은행, 보험 등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스톡스유럽 600 보험 지수는 1%, 은행 지수는 0.7%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지수는 0.42% 상승했습니다. 7,398.87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0.48% 상승한 5,438.55포인트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0.25% 상승하면서 12,572.39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0.88% 하락한 2,473.25포인트로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29포인트 하락해 878.73포인트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0.58%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261만 원으로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는 파란불 켜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200원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83,200원에 장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1.57% 상승했습니다. 현재가 16만 2천 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변동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재 0.43%로 파란불 켜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500원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34만 8,50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화학입니다. 0.4% 하락했는데요. 현재가 37만 1,00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포스코 0.43%로 파란불 켜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000원 하락해 34만 8,00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J홈쇼핑입니다. 0.87% 상승했는데요. 전일 대비 2,000원 상승해 23만 2,5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와 서울반도체는 보합권에서 변동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SM입니다. SM 현재 100원 하락해 36,800원에 장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반면에 0.66% 상승했습니다. 현재가 7,66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입니다. 동서 0.37%로 파란불 켜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50원 하락해 27,1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JENM 0.86% 상승했습니다. 현재가 94,0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 역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96% 상승해 17만 9,3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와 CJ는 현재 보합권에서 변동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프존 유딘홀딩스입니다. 현재 10원 상승해 5,76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브린 역시 상승했는데요. 전일 대비 0.96% 상승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수진 앵커 자리하고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수진입니다. 전일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22포인트 내린 2,474.11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037억 원 매도하여 이틀 연속 팔자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3,030억 원, 11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전기가스업이 2.83% 올랐으며 은행이 3.46% 상승했습니다. 종이목재,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전기전자,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의약품이 5.8% 하락한 가운데 증권, 화학, 기계, 의료정밀, 운송장비 등이 내렸습니다. 종목별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도에도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0.54%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가 등락을 반복한 끝에 보합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버블 논란과 차익 실현 매물 출현으로 각각 6.88%, 6.52% 내렸습니다. 포스코, KB금융, 네이버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전력이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2.51% 올랐습니다. 삼성생명이 2.69% 상승했으며 신한지주가 1.54%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물산이 0.37% 내렸으며 LG화학, 현대모비스 등이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LG전자가 미 기술주 하락과 차익 실현 매물 출현으로 4.13% 내렸습니다. 어제 하나금융지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이 영향으로 7.27% 상승 마감했습니다. 방산주인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테크원 등이 국방비 감축 우려 등으로 2%에서 3%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삼부토건, 해인, 한국석유, 동부건설 우선주, 신원우선주, 일성건설, 수산중공업 등 7개 종목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400개, 425개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일 대비 10.15포인트 하락한 879.02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240억 원 순매도한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각각 642억 원, 58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 등락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섬유의료가 3.1% 내렸으며 오락문화, 정보기기, 소프트웨어 등이 2% 넘게 빠졌습니다. 제약과 화학, 일반 전기전자, 의료정밀기기, 컴퓨터 서비스 등은 하락했습니다. 통신서비스, IT 부품, 음식료 담배, 종이목재, 비금속, 금속 등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6.21%, 0.93% 내렸습니다. 신라젠이 9.94% 하락했으며 바이로메드, 코오롱 티슈진이 4%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메디톡스 또한 하락 마감했습니다. HLB가 7.91% 오른 가운데 펄어비스, 휴젤, 카카오엠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품절주 논란을 일으켰던 나노스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습니다. 모회사인 광림이 남북 경협 수혜주로 분류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포스코 캠텍이 음극재 투자 이후 매출처 확보를 통한 실적 개선 기대감에 1.73% 올랐습니다. 나이백이 항암 펩타이드 미국 특허 등록 완료 소식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나노스, 동신건설, 대창솔루션, 나이백 등 4개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날 378개 종목이 상승한 가운데 791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일 대비 1원 70전 올라 1,069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에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삼형엠텍인데요. 삼형엠텍이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이 확대돼 이 회사의 철광석 생산 플랜트 부품 공급도 늘 것이라는 기대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형엠텍은 독일 기업과 철광석 생산 공장에서 쓰는 부품을 수주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공급 부품명은 팔레트카인데요. 철광석을 생산해 소결하는 공정에 쓰이는 부품입니다. 삼형엠텍은 이 부품을 호주, 브라질, 인도, 중국, 이란 등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광물의 잠재 가치는 약 4,2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증권 연구원은 북한이 한국, 미국, 중국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는 국제사회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합의, 평화협정의 단계를 통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삼형엠텍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삼형엠텍 현재가 전일 대비 0.61% 상승한 4,91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캐시코트렐입니다. 캐시코트렐이 중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산업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강세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환경부는 지난 22일 한국환경사업기술원과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에 참여할 국내 후보 기업 1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며 중국 산시성, 허베이성의 석탄 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 시설의 대기오염 방지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2개사는 캐시코트렐을 비롯해 블루버드 환경, 제이텍, 에코프로 등 총 12개사입니다. 중국 사업 대상 지역은 기존 6개에서 장수성, 베이징 등 12개 지역으로 확대했고 석유화학, 시멘트 등 일반 산업 분야와 휘발성 유기화학물 저감 등으로 기술 범위도 넓혔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캐시코트렐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시코트렐 현재가 전일 대비 0.85% 상승한 5,95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포스코캠텍입니다. 포스코캠텍이 음극재 투자 이후 매출처 확보를 통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하이투자연구원은 포스코캠텍이 국내 유일의 천연 흑연 음극재 제조업체로 지난해 2월 모두 3,060억 원 규모로 LG화학과 중단기 2차 전지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연도별 예상 공급 규모는 지난해 310억 원, 올해 510억 원, 내년 912억 원, 오는 2020년에는 1,328억 원으로 안정적 매출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성장성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중국 내 환경 규제가 흑연 전극봉 가격 상승을 이끌었으며 이에 원재료인 침상 코크스도 상승하며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며 올해도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현재 수준의 침상 코크스 가격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캠텍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캠텍 전일 대비 0.52% 상승한 38,3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현대상선입니다. 네, 현대상선이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신영증권연구원은 북한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기업인 만큼 시세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틸리티주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데 북한 전력 공급량을 늘리는데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경우 에너지 등 원자재 기업과 운송 기업 등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현대상선 지금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상선 전일 대비 2.31% 하락한 5,07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들의 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시죠. 전거래일에는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시죠.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74.2포인트 내리면서 22,088.04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급락하면서 일본 시장에도 영향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도 스마트폰 전자부품 공급업체인 동경전기화학 주식회사와 알프스 전기 등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마감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 대비 82.25포인트 내리면서 1697.1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애플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0일 뉴욕 증시에서 아이폰 판매 부진 우려 속에 4.1%가 넘게 급락한 점이 대만의 애플 납품업체들의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마감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3.53포인트 내리면서 3068.01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중 간 무역전쟁과 전 세계적으로 쌓인 부채가 악영향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가 전일 대비 0.13% 상승한 2,477.6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현재 전일 대비 0.53% 상승한 883.6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전일 대비 개인에서 437억 원 순매수 형태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417억 원 매도 형태 보여주고 있으며 기관은 현재 1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현재 개인에서 129억 원 순매수 형태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46억 원 순매도 형태 보여주고 있으며 기관 66억 원 순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현재 개인이 337계약 팔아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577계약 팔고 있고 기관은 11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역시 업종별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상승률이 큰 업종부터 한번 함께 보실 텐데요. 의약품 업종이 현재 2.47%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시겠습니다. 파미셀 종목이 4.71%가량 올라주면서 5%대 가깝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750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9,8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3일제약 종목이 현재 4.11%가량 올라주면서 상승폭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1,450원 정도 올랐고요. 38,0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보령제약이 현재 3.59%가량 올라주면서 4%대 가깝게 상승폭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오리엔트 바이오는 3.12%가량 오르면서 3%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주가 35원 정도 올라주면서 1,15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운수 장비 업종이 현재 1.28%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유 플러스 종목이 3.35%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5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1,08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도 현재 강세입니다. 2.51%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 증가 기대감에 강세 보이는 현대차 종목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3,500원 정도 올라주면서 16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모비스도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엘리엇 제안에 현대차와 모비스가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2.05%가량 주가가 올라주면서 현재 24만 8,500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통업종도 1.23%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해인 종목이 9.05%가량 올라주면서 10%대에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닷새째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650원 정도 올랐고 현재가는 7,27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호텔 신라 종목이 4.81%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강세입니다. 전일 대비 5,000원 정도 올랐고요. 10만 9천원 거래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화학업종이 현재 0.94%가량 올라주면서 1%대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업종이 현재 3.86%가량 올라주면서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850원 정도 올랐고요. 49,750원의 거래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전자 업종은 현재 1.53%가량 내리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선도전기 종목이 3.4%가량 내려주면서 현재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90원 정도 내렸고요. 7,36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사막 콘덴서가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했지만 오늘은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3.46%가량 주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가는 6만 7천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원전성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재 2.35%가량 주가 빠지면서 현재 구간 이어나가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5원 정도 내렸고요. 1,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 흐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현재 파란불 켜고 오전장 보내고 있습니다. 1.43%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오늘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만 7천원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255만 8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가 주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3.67%가량 주가 빠지면서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로 차익 실현 매물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20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81,3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은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시작했습니다. 1.8%가량 올라줬는데요. 2,000원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11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종목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3.13%가량 주가 많이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인데요. 엘리엇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5,000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 16만 5천원의 거래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 흐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함께 하시죠. 역시 업종별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 모습입니다. 유통업종이 현재 2.33%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현재 4.97%가량 올라주면서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3.85%에 개장한 아가방 컴퍼니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28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5,91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영인 프론티어가 4.86%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오늘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3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7,32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정보공학 종목이 2.77%가량 올라주면서 3%대 가까운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20원 정도 올랐고요. 4,460원의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운송 부품업종이 현재 1.9%가량 올라주면서 2% 가까운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HLB 종목이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1만 4,900원까지 오르면서 경신했는데요. 현재가는 5,700원 오른 11만 4,7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원물산 종목이 현재 2.37%가량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70원 정도 올랐고 7,3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종이 목재업종이 현재 1.76%가량 올라주면서 2%대 가까운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동화기업 종목이 강세입니다. 오늘 소폭 상승세 보이면서 장 개장했는데요. 4.1%가량 올라주면서 전일 대비 1,45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36,7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약세 보이는 업종들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계장비업종이 현재 1.73%가량 주가 빠지면서 오늘 하락하는 모습으로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흥국 종목이 현재 3.42%가량 주가 빠지면서 오늘 아주 다소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0원 정도 내렸고요. 11,3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마이스터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3.33%가량 주가 내리는 모습으로 파란불 켜고 오늘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60원 정도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7,5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종목별 흐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CJ E&M 종목이 현재 1.07%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100원 정도 하락했고요. 92,100원의 현재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가 현재 빨간불 켜고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 열었습니다. 0.12%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보툴리눔 제재에 대한 고성장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6,868만 7,9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M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0.33%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0원 정도 올랐고요. 9만 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54%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0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 37,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제시한 SK텔레콤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내실 다지기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포트는 올해 1분기 SK텔레콤의 실적에 대한 내용 제시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SK텔레콤 1분기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 1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은 각각 기존 KIFRS 기준으로 4조 2,518억 원 및 3,755억 원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 및 기존 전망치 4천억 원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피처폰 가입자의 스마트폰 가입 유도 비용이 예상보다 높게 지출된 것과 선택 약정 할인 가입자가 예상보다 더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단말기인 갤럭시 S9이 3월 중순에 출시되었지만 사전 예약 행사 등으로 인해 1분기 신규 기변 번호 이동 가입자가 233만 명으로 전년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플래그십 단말기를 구매하는 고객은 고 ARPU 고객이 많고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초기에는 보조금 수준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 약정 할인 가입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ARPU 전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기존 예상보다 낮았던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는 피처폰 가입자의 스마트폰 가입 유도 비용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3G망을 이용하는 피처폰 가입자보다 2G망을 이용하는 피처폰 가입자에게 특히 더 집중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월 말 기준 135만 명에 이르고 있고 월 5에서 7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2018년까지 이들 2G폰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인해 마케팅 비용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분기 전망 어떻게 될지 마저 보겠습니다. 네, 투지 가입자에게 스마트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저가형 무료 스마트폰을 제공해야 가능합니다. 채널 수수료와 리베이트를 제외하고 약 30~40만 원의 추가적인 보조금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에 20만 명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600에서 800억 원의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택 약정 할인 가입자 50에서 60만 명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마케팅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선택 약정 할인 가입자 증가로 인한 마케팅 비용의 절감을 상당 부분 상쇄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35만 명의 남은 투지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가입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를 감안해 2019년 상반기까지 마케팅 비용의 추가적인 부담 감안해서 영업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목표 주가 역시 기존 33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투지 가입자의 스마트폰 전환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발생 요인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가입자의 가입자당 평균 수익이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투지 가입자 전원을 전환하게 되면 투지망 유지 비용 절감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목표 주가가 현 주가 대비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SK텔레콤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K텔레콤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온 리포트에 따르면 SK텔레콤이 1분기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영향으로 현재가 0.66% 하락한 22만 4,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강원랜드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존재감 부각이라는 제목하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에 의한 존재감 부각의 가능성이 있는 강원랜드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 현재 상황과 정부의 의지를 보면 통합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관의 통합 이후 정상화를 위한 강원랜드의 역할론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 보고 있습니다. 존재감이 부각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배당 증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순이익 대비 배당 성향만 높이는 방법이고 과거
과거 평균 배당 성향은 49%, 45%였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순현금이 2조 원 넘게 있기 때문에 60에서 70% 수준으로 배당 성향을 높이는 방법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 두 번째는 19년도부터 매출 총량제의 상한선을 높여서 매출 증가가 순이익 증가로 이어지고 또 배당 증가의 선순환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리포트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18년도 1분기 전망 어떨지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원랜드는 매출 총량제 때문에 억지로 실적 망가뜨리기 시작한 이후에 7개 분기째에 접어들었습니다. 7월부터는 워터월드의 오픈 및 기조 효과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순간이었던 17년에도 영업이익은 5,300억 원이 나왔는데요. 18년에는 5,158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점을 확인하고 워터월드가 오픈되는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실적의 리바운드를 기대해볼 만하다고 리포트는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목표 주가는 2018년 예상 EPS 1,996원에 타겟퍼 18배를 적용했습니다. 매수 의견까지 유지해줬고요. 규제가 심하지만 5천억 원 이상의 연간 영업이익 창출, 그리고 2018년 예상 퍼가 14배 수준으로 최근 5년 밴드의 하단까지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2018년 배당 수익률이 현 주가 기준 3.34%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폐합으로 강원랜드의 역할론이 부각된다면 이익 성장 및 배당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폐합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강원랜드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강원랜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강원랜드 전일 대비 4% 상승한 29,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강원랜드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발표한 컴투스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기다리던 신작이 다가오는 시기라는 제목하고 있는데요. 먼저 리포트는 컴투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부터 짚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 컴투스의 1분기 매출이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1,224억 원, 459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지난 4분기에 시행된 서머너즈의 연말 패키지 판매와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종료에 따른 기저효과에 전분기 대비 실적 역성장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2분기부터 재차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IP 스카이랜더스를 활용한 게임과 서머너즈 위 MMO가 각각 지난 3분기와 4분기에 이번 3분기와 4분기에 출시될 전망인데요. IP 미활용 게임 출시가 히트작 부재의 패턴에서 벗어나 기대감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는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대감 상승은 밸류에이션 상승을 의미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카이랜더스의 누적 매출액은 35억 달러에 달합니다. 시리즈 누적으로는 약 2,600장망의 패키지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4년째 글로벌 다수의 국가에서 매출 상위 유지하고 있는 서머너즈 워의 IP 확장도 4분기부터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CBT와 사전 예약 그리고 출시일 등 출시 스케줄이 나오게 되면 기대감 선 반영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리포트는 짚었습니다. 이어서 리포트는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기존 대비 22.2%나 많이 상향했습니다. 타겟 PER을 기존 12배에서 16배로 정상화했는데요. 그동안 높은 서머너즈 워의 의존도 그리고 서머너즈 워 이후의 히트작 부재가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었습니다. 글로벌 IP를 활용한 게임들이 각각 3분기와 4분기에 출시 예정인 만큼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통한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진행되겠다고 리포트는 진단해줬습니다. 네,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 상승기에 진입할 컴투스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컴투스의 현재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컴투스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컴투스 현재 전일 대비 1.2% 상승한 16만 8,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컴투스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전해온 리포트인데요. LS 산전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 및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리포트가 제시해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내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미세먼지 방사능 위험이 있는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대신 그 부족분을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으로 2030년 전력 공급량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에너지 프로슈머, 저탄소 발전, 전기자동차, 친환경 공정 등 에너지 신사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융합 사업을 비롯하여 자동화,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등 전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신사업 확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네, LS산전은 올해 1분기 동안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6,21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480억 원으로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력 인프라 부문 수익성 개선 및 융합 사업의 적자 축소 등과 더불어서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에 기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S산전에 대해 실적 향상 등을 반영해 목표 주가 88,000원으로 제시해준 리포트입니다. 목표 주가는 2018년 EPS 추정치 5,076원에 타겟 PER 17.4배를 적용해서 산출했다고 리포트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신사업 확대로 인해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무엇보다 융합사업의 수혜가 가능해지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폭이 축소되는 등 LS산전의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본격화로 수혜가 점쳐지고 있는 LS산전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LS산전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LS산전 전일 대비 2.03% 하락한 67,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LS산전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LS산전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차입니다. KB증권은 24일 현대차그룹에 대해 엘리엇의 새 제안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현재 2.19%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16만 3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은 웹사이트를 통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포함한 이른바 엑셀러레이트 현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경영진에 대한 공개 서한을 통해 같은 내용을 제안했는데요. 아울러 엘리엇은 포토캐피탈과 함께 각 회사 발행 보통주 총수의 1.5%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엘리엇의 제안은 우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합병한 후 다시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지주사가 사업회사 지분을 공개 매수하고 마지막으로 기아차와 제주사 및 사업회사 간의 지분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24일 최근 넷마블 중국 게임 판호 발급 기관이 광전 총국에서 선전부로 변경돼 판호 발급 시점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내렸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이어서 현대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넷마블 현재 1.18%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12만 9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넷마블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3.6% 감소한 5,251억 원, 56.2% 줄은 영업이익은 877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신작 출시에 따른 잠식과 해외 지역 매출의 자연 감소로 주요 매출 원인 리니지2 레볼루션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리니지2 레볼루션은 진성 유저 위주로 구성돼 매출이 하향 안정화됐으며 최근 국내 일평균 매출액은 3월 대비 증가한 7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코스맥스의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맥스 현재 3.3%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15만 6,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일 신한금융투자는 코스맥스의 1사분기 영업이익이 101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국내 사업부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 법인의 성장으로 인해 매출 성장은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국내 매출액도 사드 규제 완화와 작년 기저 효과로 오는 2, 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 법인 매출액은 노월드 신규 매출가세로 1,822억 원을, 국내 법인의 매출 회복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1.4%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4일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어서 이 시각 시세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현재 1.96%의 하락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54,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스템 임플란트의 1분기 실적이 매출액 1,047억 원, 영업이익 88억 원인 시장 전망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1분기 매출 증가는 수출이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채용 등에 따른 판관비 확대로 영업이익 증가율은 9%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내수 성장과 지속적인 수출 증가로 실적은 2017년 이후로 최악의 국면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는 비용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회계적 손실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는데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4,617억 원, 71% 증가한 37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연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 비용 발생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해인이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200원 올랐고요. 현재가는 7,84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락 상승 반전했는데요. 10.58% 상승에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2,87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스코피 현재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7.94% 상승에 14,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홈직스 상승 반전했습니다. 6.32%로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3,300원 상승에 5,56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양식품 역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5.55%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900원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의 하락률 높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신석재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315원 하락한 2,77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남광토건은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09%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900원 정도 하락하면서 2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양물산입니다. 동양물산 하락 반전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220원 하락한 2,6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원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전일 대비 8.37%로 파란불 켜지고 있는데요. 현재가 3,17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디에프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7.53% 하락해 현재가 2,76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라이온캠텍이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9.63%라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200원 올랐고요. 현재가 14,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처셀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6.57%라는 강한 상승세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6,000원 올라 49,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화 PNC입니다. 상승 반전했는데요. 17.05%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7,62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창솔루션입니다. 현재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375원 오른 2,82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YTN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4.66%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하락 반전했습니다. 89.62%로 강한 하락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가 601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톱텍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4.53%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4,600원 하락한 29,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건설입니다. 특수건설 하락 반전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940원 하락한 8,0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멘트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10.11%로 파란불 켜지고 있는데요. 현재가 3,38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높은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포트는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휴전선이 없어진 한국 상상해보기라는 제목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상회담 전후로 알아둬야 할 내용들 정리해뒀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네,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에서는 4월 27일이죠. 남북 정상회담 3일 앞으로 남겨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 전에 알아둬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 6월에는 북미 북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 중국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이유가 국제사회 고립을 탈피하기 위함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북한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합의, 평화협정의 단계를 통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 27일은 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4자 간의 가시적인 성과는 북미 북중 정상회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전선이 없어진 한국 상상해보기라고 하며 북한과 민간 교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 뒤에 지금까지 북한에서 소규모 폐쇄 경제였던 점이 개방 경제로 되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북 간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면 북한과의 민간 교류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교역과 여행도 가능해지고요. 동남아 내신 북한으로 휴양을 가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전선이 없는 우리 한국의 모습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리포트는 북한에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짚어줬습니다. 북한은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라고 하면서 정부가 모든 기간 산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짚어줬는데요. 대북 제재로 선진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짚어줬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북한의 이동통신사를 살펴보면 고려링크와 강성네트 별 3개 사업자가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초기 이동통신 사업을 위해서 해외 기업 을 유치했기 때문인데요.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한국통신사 또한 진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평화협정뿐만 아니라 북한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할 텐데요. 하지만 불가능은 아니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이미 이집트 기업은 북한에서 통신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리포트는 조언해줬습니다. 한편 다음으로 북한의 자원 개발권에 주목하라는 조언입니다. 에너지와 자원 거점 도시의 개발권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 내 주요 광물의 잠재 가치는 약 4,20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 자원에 대한 개발권은 중국이 독식해 왔습니다. 현재 외국 기업이 북한 광물 자원 개발 사업에 진출해 체결한 투자 계약은 총 38건인데요. 이 중 33건 계약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사실 한국 정부는 과거에도 북한 자원 개발권을 얻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7년 북한에 차관을 제공하고 자원 개발권을 받은 신경협이 그것인데요. 현 정부가 과거 2007년 당시의 정부와 연결점이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업 구상은 다시 재개될 공산이 크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북한 자원 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는 리포트의 진단이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이후를 전망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북한의 자원 개발과 인프라 관련주들 그리고 남북 경협주에 대한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원에어 일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장 시작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